임 대표님, 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네. 네. 이 건설노조가 상당히 강성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죠. 뭐 거기가 또 노조가 하면은 공사가 이 수도비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한 공정이 수도비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공정도 아무도 못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조가 세는 거죠. 현대자동차 노조가 왜 셉니까? 라인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가 딱 빼면은 자동차가 안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건설 노조도 그만큼 강력한 노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전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 노조에게 불법 차단한 거. 예? 타워 크레인, 예. 거기 건설노조 소속인데 타워 크레인에서 멈춰버리면 네. 모든 게 공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공사 아예 수도비죠. 스톱이죠. 예. 올 스톱. 그러니까 이 타워 크레인 이런 예. 거기 기사들 예. 월 뭐 800, 1000씩 예. 이렇게 상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월급 형태로. 그리고 이 건설노조 예. 간부들이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협박해갖고 돈 뜯은 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그럼요. 벌어지고 있으니까 건설노조가 그동안 뭐 산발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16, 17 양일간에 거쳐서 지금 서울 아주 한복판을 점거해갖고 시위를 벌였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지난 왜 1일 날 그 민노총 그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잔디밭에서 민노총 한 사람이 왜 수사받다가, 예? 강원지부 민노총 양모 씨죠. 건설 그 제3지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주차장에서 분신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났잖아요. 지금 장례식도 안 하고 서울대병원에 시신 갖다 놓고 계속 지금 도로 점거하면서 시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뭐 낮에만 시위 좀 하고 그래 그것도 또 주말에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는 안 해서 그나마 그렇죠. 교통이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됐는데 네. 평일에 네. 광화문 내거리 시청 앞 그걸 점령해 갖고 말이 안 되는 일이 16일만 해도 2만 5천 명이 점령해 버렸으니 차가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오징어 구워 먹고 술판 벌어지고 그런데요. 그리고 심해. 지금은 노숙 시위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주 텐트 치고 뭐 네. 침낭 갖다 놓고 술 마시면서 노숙 시위를 하니 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경찰에서 이 불법이다 예. 이렇게 야간 시위는 해도 뭐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워낙 숫자가 많고 자치대에서 또 뭐 불미스러운 또 옛날에 왜 백남기 농민 그 양반 네. 농민이라고 보기보다 시위꾼이죠.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좌파가 그걸 흔들어 댔습니까? 자칫 사고가 날까봐 경찰이 조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도로 한복판을 그 차지하고 1박 2일간 시위하고서 완전히 서울 중심가가 마비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경찰이 가만 놔두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엄벌에 져야 된다고 봐요. 네. 민주당의 박주민, 정의당의 이정미, 예.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희. 지난번에 강성희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가서 또 뭐 동조 시위 내지는 연설을 한 것 같죠. 그렇죠. 당에서도. 예. 거기 뭐 박주민이가 그랬잖아요. 앞 당에서 강압수사 대응 특별팀 TF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 죽은 양 씨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또 그 양경수라고 민노총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열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근데 이 사람이 열사인가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양모 씨가 지난 1일에 분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바로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네. 홍모라 지부장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바로 2m 거리에. 네. 그런데 그 시너를 사다가 몸에다 뿌리고 예. 그렇게 불을 붙이는데도 전혀 제지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불 붙어 있는데 예. 모른 체 하고 딱 돌아서서 핸드폰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시켰다고 해야죠. 자살 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기획 분신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분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자살 많이 당하잖아요. 이건 자살을 저는 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너를 그날 새벽에 이 죽은 사람이 사서 그 주차장까지 춘천지법 갖고 갔잖아요. 예. 강릉 지원. 예. 거기서 시너를 뿌리고 불까지 붙었더니 한 30초 걸렸대요. 예. 근데 그 홍모 씨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불이 붙으니까 오히려 휴대폰 만지면서 등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참 뭐다 보고를 했나요? 그렇다고 그 휴대폰 그렇다고 봐야죠.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데 당시에 111이라든가 119에 신고를 한지 알았더니 그건 없다는 거 신고도 아닙니까?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디다 보고 온 거 네,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왜 YTN 전화해가지고 나 죽을 거다 빨리 취재해라. 그러니까 YTN에서 카메라 들고 뛰어갔잖아요. 네. 그 기자들도 소화기 구해서 불 끄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나중에 잿더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곡을 하는 척 이게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획 자살이고 기획 살인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건 살인이라고 봐요. 신호통 봤으면은 빨리 지우고 이러면 안 되네 이 사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택시도 분신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우버 같은 거 차량 공유 서비스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거 갖고 시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설 노조도 불법 이걸 잘못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호 갖고 자살하는 걸 이걸 계기로 또 파업하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걸 막겠다는 거죠. 예. 근데 택시 그 분신해서 진짜 차량 공유제 서비스 완전히 망했으면은 누가 덕 봤죠? 국민들은 철저히 손해보고 손해보죠. 택시업자는 좋아졌나요? 안 택시업자도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택시 운전기사들도 아무 도움 되는 거 없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특히 좌파들이 뻑하면 죽거든요. 뻑하면 그러니까 그 자살하고. 80년대에 그 죽음 후 구판을 버리지 말라고 네. 김재하 시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운동권들이 많이 그냥 분신하고 막 그랬잖아요. 운동권이 잘 죽어요. 그때 죽음 후 구판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누가 순번까지 정해놓고 순번까지. 그랬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그렇죠. 오직이야 그 김재하 시인 하면은 뭐 진보적인 아주 대표적인 인사인데 거기에서 아주 질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 후 구판이라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이 죽음 후 구판을 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추측까지를 해도 뭐 무리는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노무현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투신했고 박원순도 저 목매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은 좀 불리하거나 코너에 몰리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위해서는 그렇죠. 내 목숨은 초기같이 그렇죠. 버리겠다. 그리고서 거리로 뛰어나오는 거죠. 광화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우파가 나라를 지금 똑바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그런데 저렇게 분신 자살까지 해서 몸으로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은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는 투쟁, 공격, 이 프레임으로 쫙 나누잖아요. 근데 우파는 뭔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우파는 뭐 그런 일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파 분신하는 사람 봤어요? 우파 투신하는 사람 봤어요? 예. 우파는 자기 기득권, 먹을 거 이거 철저히 챙기잖아요. 그거 지키는데 그거 보죠. 그렇죠. 이번에 김재원 이런 사람들 봐요. 남하고도 나누지도 않아요. 절대 손해 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 싸움에서 우파가 바른 길로는 가는데 싸움하는 애 양상에서는 우파가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우파가 정말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 됩니다. 예. 아니면 이런 분신하고 이 건설 노조 이 엉터리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다 황폐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홍모 씨만 하더라도 그 지부장 이 사람은 그 양모 씨 그 지대장이죠. 이게 분신할 때는 방치하고 있다가 분신하고 나서는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조금 후에는 그날 바로 오후에 민노총 집회장에 가서는 마이크 잡고 형님하고 막걸리를 먹고 싶다고 한 우리 동지가 새카맣게 타고 죽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퇴진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좌파들 노조들 큰일 났어요. 저렇게 앞으로도 아마 분신도 나올 이런 식으로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양무 씨 이분이 분신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나오면은 또 이게 나오겠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펌프제죠. 왜냐하면 민노총 건설 노조가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공사 현장마다 다 돈 뜯고 했는데 회계장부도 다 숨기고 이거 하면은 자기네들이 무너져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돌아가면서 자살시키는 거죠. 이 양모 씨만 하더라도 8천만 원을 건설 현장 5곳을 협박하고 뜯은 죄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아예 분신해버린 거죠. 또 하나 지금 그 서울대 병원에 영안실에 안치돼 있지 않습니까? 시신이. 한 보름 동안 어떻게 보면 시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상주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고 후원금 계좌도 전국 건설노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족들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양모 씨의 유족들이 진짜 없는 그런 천의 고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인지 어쩐지 그런 사람들만 또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모 씨 사진도 공개하고 지금 이름도 다 공개 자기네들이 하고 있거든요. 양회동 씨라고 공개를 하고 근데 있어요. 그 가족들 동의를 받았다는데 아마 지금 가족 나오진 않았지만 가족도 있겠죠. 근데 민노총에서 접근을 했겠죠. 이거 우리가 투쟁 동력으로 삼고 이거 성금하면은 당신들 돈 상당히 많이 갈 거다. 뭐 먹고 살게 걱정 없이 해줄게. 그럴 수 있네. 건설 쪽에 취업까지도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러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신한 사람도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아직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졌다기 보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 강단 있게 그 우리 장례식 치르고 끝나자 이렇게 못 한다고 봐야죠. 속된 말로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끌려가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조 개혁 이걸 아주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웠고 제 첫 번째 지금 개혁 차원에서 아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설 노조가 이렇게 앞장서서 분신하고 또 이 시체 투쟁 벌이면서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무법 노숙 집회까지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노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부가 판가름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을 때는 법과 원칙과 상식. 도로를 광화문 불법 점거했잖아요. 저는 가차없이 끌어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안 하면요 윤 대통령 앞으로 밀립니다. 과거에 이거 힘겨루기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초기 때 광우병 집회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광화문에 갔으면 상황이 또 달라졌다고 봐요. 윤 대통령도 여기에 뭐 대통령까지 나설 건 없지만은 경찰청장한테 너 뭐 하고 있냐? 너 잘 좀 해봐. 너 이태원 때 벌써 잘렸어야 될 사람인데 그냥 하고 있잖아. 이거 잘 좀 해봐. 이렇게 해야죠. 경찰서에 뭐 저 영창에 뭐 수백 명이 가두더라도 해야죠. 이걸 어떻게 지켜보고 법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해외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 수도 한복판에 도로를 1박 2일로 이렇게 무단 점거하고 이거를 국민들이 당연한 듯이 쳐다보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 빼놓으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못 고치면 우리 선진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단단히 마음 먹어야죠. 공짜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윤 대통령 어깨가 그만큼 무겁죠. 국회의원 167명, 민주당 무소속까지 해서 한 18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지금 정치 공세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치를 하고 있어, 대치. 대치동사 하는 게 아니라 대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냉정하고 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지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건설 노조가 앞장서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확대돼 갖고 이제 민노총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고 만약에 저는 그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만은 제2의 어떤 분신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 대해서 아주 윤석열 정부가 특별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기 살기로 저렇게 달려드는 저런 민노총을 하려면은 정식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계속 끄는 거 협조를 민주당 민노총은 민자 들어가는 데는 자발적인 협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주 분발을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